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 연결돼 있죠.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해외 소식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라크 총리 관저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 총리 암살을 노린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아하.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는 공격 직후 무사히 대피했는데요. 예. 보안 요원 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3대의 드론이 사용됐고요. 그중 2대는 격추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는 어떻게 잡힌 겁니까? 아직까지 공격 배후를 자처한 집단이나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선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보안경비군과 대치를 벌여온 시아파 시위대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 특별관리안전지대인 바그다드 그린존 외곽에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이라크 총선 결과에 불복한 친이란계 시아파 시위대가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한 달째 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총리를 암살하려는 테러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고요. 미국은 이라크의 주권과 독립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라크 정부 및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이날의 드론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국은 이라크 국민들 편에 있으며 이라크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를 구성하려는 알카드히미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코로나19 상황인데요. 먼저 독일입니다.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인데요. 지난 8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2차, 3차 유행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3개월째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돌파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모든 연령에서 추가 접종과 부스터샷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가 유통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독일 상점이나 음식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10월부터 PCR 테스트 검사 비용이 유료화됐습니다. 그러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게 바로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선 허위 증명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가짜 증명서를 사는 사람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돼 있습니다. 문서 형태는 물론이고 디지털 증명서까지도 위조돼 유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킹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어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에서 가짜 증명서가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독일은 그렇고 반면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면서요? 네, NHK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2명이었습니다. 일본의 제5차 대유행 정점기인 8월 중하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2만 5천 명대였는데요.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최근 6일 동안에는 100명에서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 수도 급격히 줄었는데요. 7일에는 작년 8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 0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확진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외국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일본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두고 일본 감염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지난 5일 기준으로 73.1%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한데요.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나라에도 이른바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 효과만으로 일본의 감염 급감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인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이는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감염 대책이 확진자 급감의 주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다테다 가즈히로 도호대 교수는 일시적인 집단 면역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8월 중순 이후 감염자가 급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에서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때 65세 이상 고령자는 백신 접종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여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예. 무증상자가 많아서 검사를 통해 확인된 수치보다 3-4배 많은 감염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다테다 교수의 추정인 건데요. 또 다른 추측은 델타 변이의 감염력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구로키 도시오 도쿄대 교수는 델타 변이가 자체 변이를 거듭한 끝에 자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예. 하지만 감염증 전문가들은 대체로 델타 변이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제6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면서 백신 3차 접종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이라는 국가의 사고 소식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5일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길이 12m의 대형 유조차가 트럭과 충돌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조차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면서 발생했습니다. 아하. 기름이 유출된 직후 운전자들이 위험하다면서 사고 현장에서 떨어지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동이를 들고 모였는데요. 네. 유조차는 충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폭발했고 화염과 파편이 주변 차량과 행인을 덮쳐 아이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진 겁니다. 예. 이 사고로 최소 10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수의 사망자가 여러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줄리어스 마다비오 대통령은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자 해외에 체류 중인데요. 트위터를 통해 애도를 표하고 이후 서아프리카 경제구역 정상회의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차가 넘어졌는데 폭발 위험을 무릅쓰고 기름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는 게 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며칠 전 입동을 지나면서 겨울의 문턱을 넘어섰는데요. 중국은 이미 한겨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북동부 지역에 예년보다 23일이나 빠른 폭설이 내려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네. 베이징의 첫눈이 오는 평균 날짜는 11월 29일인데요. 6일 저녁부터 베이징 내 20개 관측소 중 17곳에서 올겨울 첫눈이 관측됐고 7일에는 중국 북부 곳곳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중국 기상국은 강풍을 동반한 이번 폭설로 일부 지역엔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을 예상했습니다. 올해 유독 빨리 내린 눈 때문에 베이징에서는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됐고요. 시내버스 160여 개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베이징시는 기상경보를 3단계인 주황색으로 격상했고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 시기를 일주일 앞당기는 등의 대처에 나섰습니다. 폭설 때문에 피해가 커지면 안 되겠고, 네. 이게 좀 눈이 좀 내리면서 이 코로나, 그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뭐 나중에 뭐 감마 변이가 생기더라도 그런 것까지 그냥 다 쓸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